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까지 설득해서 저 삼김씨 정권을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레진 체인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장기적으로는 중국한테도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2천만 북한 주민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 레짐 체인지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얘기하셨고 10월 1일 날 2016년 10월 1일 날 그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무리들이 총결집해서 대통령은 죄 없는 대통령을 몰아냅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국민을 사랑하는 예민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애국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예민정신,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아닌가요? 지금 국민의힘에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정말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랑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인가? 판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얘기했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어떤지.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서 지금 저 사람들 친일 프레임 걸다가 지금 쑥 들어갑니다. 왜 들어간지 아세요? 전술핵 문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벌써 위에서 김정은이 위한 북한 세력들은 뭘 했습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탄핵 정국에서 있었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 쓰레기 같은 거짓 선동하던 그러한 언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최순실과 공모하야라는 그 글 하나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됐다는 김무성과 패거리 자기들하고의 감정이 틀리다고 나섰던 유승민, 그러한 인간들이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을 입에 올렸겠어요? 그래서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상황이 돌이킬 수는 없지만 6년 전에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국회를 봉쇄해서라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들을?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정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시민단체 몇몇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은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 정당이라는 것은 당원과 당규가 있는 거예요. 당원 당규에 어긋나면은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벌하는 겁니다. 저는 6년간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다 봤잖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이름 하나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행적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바깥에서 여기 갔다 이런 말하고 저기 갔다 저런 말하고 지역 옮겨 다니면서 변신해가면서 겉으로는 우리 공화당 얘기하다가 속마음을 보면은 전혀 딴 얘기들 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한테 휘둘린 우리 공화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콜이 들어와요. 오동출연 얘기도 나오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거예요.
유승민이 그런 게 아니고 김무성이 그런 게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거구가 아니고 국민의힘 안에 거구 세력들이 있더라. 그것도 뭐 소신 있게 김문수 지사같이 소신 있게 뭐 김일성주의자다 이 정도 하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 하면 박수라도 쳐줘야 돼. 그것도 아니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입에 우리 같은 사람은 입에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말이지 막말을 하고 이게 국민들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도대체 국민들이 자기들이 탄핵 한번 해보니까 국민들이 다 속았다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탄핵의 진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 우리 공화당. 왜 대통령이 감옥 계실 때는 거기서 돌아가신다든지 다른 사태가 벌어질까봐 굉장히 사실은 저는 겁이 났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대통령장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명예회복과 재심을 통한 법적 무죄 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탄핵 세력들이 대통령을 조사했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있고 집권당에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진이나 허평한 대표는 정병철 오늘 더 들어서 정병철 대표를 비롯한 12분이 글을 썼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눈 깜짝할 것 같으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뭐 좌파들이나 문재인 정권 때요. 제가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의를 1시간 앞으로 당겼는데 왜 그러냐. 이제 6.25 광화문 테러 재판 중에 또 이제 공수처법 반대 집회 국회 사건이 처음으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월요일 날. 이래 보니까 이제 매주 재판장 가야 되는 거야. 월요일 날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국회 이제 공수처법 반대 집회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리고 그 다음 주는 또 6.25 관련해서 또 재판 또 열리고 또 뭐 한두 건 더 있어요. 재판하는데 뭐 변호사비를 누가 도와줍니까? 제 돈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요 요리조리 다 도망갔습니다. 집회해가지고 앞에 앞장서라. 뭘 앞장서긴 뭘 씁니까? 그냥 슬슬슬슬 무슨 법적 문제만 생기면 서로 다 도망갔고 저기 저 어디야 저기 변성근 국장이나 송현진 실장이나 다 지금 법에 불리가 가지고 재판 받고 있잖아요. 재판 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재판 받는 게 기소가 제가 4건 됐다, 4건. 다른 정치인 같으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가지고 재판장에 나오라 하고 검찰에서 경찰에 나오라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왜? 우리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위성 비례정당 하나 만들고 뭐 비례 또 무슨 그거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다 깨졌잖아요. 그럼 누가 옳았어요? 우리 공화당이 옳았잖아요.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한다 했어. 지금 공수처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 정권하고 현 정권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누가 옳았어요? 우리 공화당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되게 그렇게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에 대해서 외면하던 그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 바꿨어.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 진실이요 그냥 묻힌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절대로 못 묻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중요하다. 우리 공화당의 이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왜 6년간을 불의의 세력, 거짓의 세력. 그때는요. 제가 그 장군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100군데 100방향 중에서 99방향이 다 적입니다. 다. 그런데도 참 위대한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이 계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 세력들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본 제국주의하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 불법 거짓 세력들하고 다 묻혀가지고 다 도망가도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거, 역사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 거짓 세력들이, 불의의 세력들이 정통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라도 오직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의 당원들이 그 진실 정의 투쟁을 했었다. 결국 그래서 나라가 안 망한 겁니다. 지금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권성동이 자기가 최대 공신이래. 공신 개똥이 공신입니까? 6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분의 의로운 죽음을 맞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공화당이 있었지. 너희들이 도대체 문재인 정부랑 뭘 했다는 거야? 뭘 공신을 했다는 거야? 무슨 놈의 공신들이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이 있는데 그 위대했던 국민들이 선동 조작에 속아도 아직도 엄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축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고발할 거. 왜? 이것들이 가만히 놔두니까 뭘 잘못했는 줄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6년째 되면서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요즘 좀 기가 좀 빠졌더라고. 조원진은 코로나 목요일날 해제되면 나도 팔팔하잖아요. 아직. 목소리 보세요. 아니 지난번에 감사원 앞에서 박범계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원장 퇴진하고 서 있으면은 옛날 우리 공화당 같았으면 그 누구야 그죠? 우리 여성 여투이 있잖아요. 그거 바로 옆에 서가지고 감사원장 힘내라. 문재인을 서면 조사할 게 아니라 구속하라고 딱 쓰가 있어야 된다. 안 보이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요새 좀 기가 빠졌나. 그게 우리 공화당인데 딱 옳은 말 하고 말이 딱 서 있으면은 말이 카메라 갖다 대면은 박범계 옆에 딱 서는 거야. 박범계 키도 작아가 옆에 서면 도망간다고. 그런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반도 안 온 거 있지. 박근혜 대통령 바깥에 모셔놓은 것밖에 없어요.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재심을 통해서 이 잘못된 거짓의 재판도 뒤집어야 되고 국민들 스스로가 뭔가 이상하다 정도는 됐어.
저 사람들이 말이야 조지 저거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거 맞아.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저 또라이다 하는데 또라이 아닌 것 같아. 극우주의자 하는데 요새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조지 극우도 아니야. 그냥 정통 자유우파 국민의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딱 이제 국민들이 그래 알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럼 매주 말이야 한 300회 가까이 매주 집회를 하는데 기가 빠졌어. 연초에 어디 갔어? 어서 이슈가 난리되는 이슈한테 가가지고 뭐 붙어야지. 이진하시면 내가 너무가 뭐야 그래가지고 막 붙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힘을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이 책 하나 여러분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 책 집에서 제가 책 읽는 방법 다 읽는 게 제일 좋은데 못 읽으면 앞에 20장 뒤에 20장 읽어보고 그 다음에 딱 보관해놔요. 이게 다음에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역사책.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탄핵이 전부 거짓말이네요 하는 시점에 이 책을 다 줘보세요. 그 사람들 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매가 정말 내국자가 어려운 길을 가지고 왔는 투쟁가고 정말 대한민국의 내국자다 이렇게 얘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장소가 조금 협소합니다. 일본도 뭐 빨리 가고 싶은데 뭐 11월 달에 저는 날짜가 한 18, 19, 20 뭐 토요일 일요일 끼고 가야 되겠는가. 아까 허평한 대표님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우면 안 되잖아. 일본도 갑시다. 뭐 워싱턴만 가가 태극기 집회합니까? 동경에 가서 태극기 집회 안 하죠. 동경에 가서. 정통 박정희 대통령과의 한일 관계에 대한 그 맥을 잇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일본의 조야가 우리 공화당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대사관에 누구 이렇게 뭐 보좌께서 만나면은 그런 얘기 해요. 대단하다. 왜? 그 사람 일본말, 한국말, 제가 일본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 너무 잘해봐. 통역이 필요 없어. 대단하다는 거야. 그때 뭐 지소미아 때문에 난리 나는데 우리 공화당 뭐라고 했어요? 한일협정 따라라. 지소미아 협정 뭐 했으면 했는 대로 다 가야지. 그거 다 뒤집으면 누가 하느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거야. 철저한 국가관과 애국심,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 자유통일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논할 수 있는 정당이 과연 있는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준유 회장 오셨네요. 세월이 그러니까 유준유 회장도 늙었네. 여러분 당당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조원진만큼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중에 허평한 장군만큼 당당한 사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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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군인 중에 허평한 장군만큼 당당
대한민국의 언론인 중에 정병철만큼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당당한 거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하고 달라요. 무조건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고 하면 한풀 적어주고 가세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많고 이제 이용주 청년이 날짜를 2024년 총선 날을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555일에서 지금은 이제 500일 정도 또 지났어요.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내 정당 진입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이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애달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대로, 또 당직자는 당직자대로, 우리 공화당의 우호 유튜브는 우호 유튜브대로, 당원은 당원대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더 트루스 오브 존진이 제대로 된 진실을 찾고 정의를 찾고 제대로 된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허리끈을 다시 조아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례로 제가 감사원 민주당 1인 시위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투쟁의 대열도 나눠서 좀 가보자. 그것까지도 조원진 당대표라는 사람이 우리 김정무님 그 한번 가보시죠. 이래 할 때는 지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을 왜 이제 여론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 지도부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조원진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그렇게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제 500일 남아있다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건 내고 초심으로 정말 다부지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부지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더 트루스 오브 조원진 제가 아까 말했던 자유정신, 애국정신, 애민정신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책 껍데기 제일 뒤에 보면 그 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는 읽지 말고 앞에 20페이지, 뒤에 20페이지만 워싱턴을 한번 가야 되는데 워싱턴을 갔다 왔을 경우에 동경부터 한번 갑시다. 동경에 날짜 정해주면은 날짜를 이제 빨리 정해 주셔야죠. 그래서 동경 가서 동경 일본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판 우리 공화당의 그 일본말 잘 하시는 김수복 단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본말을 거의 뭐 일본 사람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다 같이 가서 일본에도 동경에서 집회 신고하고 일본에 있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동경 날짜 정해지면 동경으로 모입시다. 네! 여러분들 김정은에 온다고 제주도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제주도 봉쇄해가지고 그때 뭐라 했어요? 다 일본 가자 일본 홋카이도부터 시작해가 동경 나리타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 우리 공화당 다 가서 일본을 통해서 제주도 들어가자. 우리 그 작전 썼잖아요. 그때는 10,000명 간다 하더만 지금 뭐 30명 간다 하더만 안 되겠는데 끈을 다시 그립건 메고 딱 졸라 메고 다부지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힘이 더 나가지고 말이에요. 머리가 한 열흘 동안은
머리가 막 띵하고 이렇더만은 걸리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오늘 이 사회자가 제지 않으면 내가 3시간 강의한다고.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다 잘 드렸고요. 힘내시고 아무튼 조원지가 마스크 벗었다고 마스크 벗지 말고 마스크 제발 좀 쓰시고 오늘 출판 기념회 먼 길 마다하시고 참석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책을 만들어 주시고 참 좌파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좌파들한테 그런 무새끼들은 책만 내면은 30만 원, 40만 원 발렸다 하니까 뭐 자꾸 30만 원, 40만 원 걸리면 다른 데 가서 손 벌릴 필요도 없어. 우리는 책 몇만 권 내도 그것도 못 파는 조진 대선 공약집이 5만 부, 6만 부인데 그것도 반통도 못 팔아가지고 가만히 아이고 이런 좋은 책 말이지. 주옥 같은 역사의 진실이 담겨있는 책은요 바로 완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정병철 대표하고 손은 얼어가는데 사인한다고 그 가면 아직도 책이 남았대.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그런 것 좀 하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이 책이 무슨 책이죠? 제가 더 트루스 오브 말만 설명해 주세요. 더 트루스 오브! 이 책이 있기까지는 집필하신 저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판위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잊으면서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이 책을 한 권을 쓰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3달 동안에 책을 3권이나 쓰셨습니다. 그러면 해산의 고통을 몇 번 겪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3번 겪은 우리 정배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맛을 봤어요? 생겼네. 저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20일 동안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조원진 대표는 뭐 코로나 5일 정도 아파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렇게 연단에 서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장시간 또 말씀도 하시는 보니까 부러워요. 그때 코로나와 지금 코로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허평한 장모님도 저와 비슷한 동시에 코로나 걸려오셨어요. 네, 우리 코로나 동지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유진유 회장은요, 미국에서도 그 백신도 맞지도 않고 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도 가시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튼 오늘 그 저기 출판 더 트루스 오브 조원진 출판 기념회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저기 사회를 보시는 두 분 아주 엉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대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송동훈 선생님하고 우리 한소 엄지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그 핸드폰 있죠? 핸드폰 있으면 이제 조원진을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조원진을 검색하면 뭐가 뜨냐면요. 바로 그 밑에 연관 검색으로 더 트루스 오브 조원진이 뜹니다. 여기 있다 보시면 이제 다 집중하시고 더 트루스 오브 조원진이 바로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조원진 대표의 상징적인 하나의 단어가 진실이라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실.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제 스타일대로 말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떠들 사람 나가세요. 떠들 사람.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는 3개월이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5년이 걸렸습니다. 왜 5년이냐면요. 5년 동안 조원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또 조원진 대표가 이 연설하는 연설 내용들, 또 그동안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을 하면서 조원진이, 대표란 말 뺏겨서 죄송합니다. 조원진이라는 사람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또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분이 추구하는 이 자유대한민국의 방향이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볼 때는 이 책이 뭐 3개월, 4개월 만에 나왔다 하지만요. 이 책의 모든 구상은 이게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놓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이 책을 냈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일까? 또 이 책을 어떻게 내면 되겠는가? 그런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처음 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이 김전분 전 부산시당 위원장님이시죠. 그분과 또 여기 많은 주변 분들이 이에 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또 우리 송나오미 씨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고 이런 과정에서 책이 나왔고 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책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갈망에 의해 가지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면요. 저는 작년 7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수술을 하셨죠?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하셨습니다. 왼쪽 어깨. 저도 작년 7월 달에 왼쪽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했어요. 야, 회전근개 수술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발 2개가 부러지고 무릎도 내측인대 수술을 했는데요. 이 회전근개 수술만큼 아픈 수술이 없더라고요. 혹시 회전근개 수술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아팠어요? 많이 아팠죠?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저 다른 수술을 하겠는데 회전근개 수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전근개 수술을 한 6개월 정도 팔을 못 씁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바로 이 책 작업을 들어갔어요. 이 책 작업을 들어가니까 다시 또 이 아픈 게 이게 또 퍼져가지고 염증이 치료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픈 과정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왜 그러면 이 책을 내야 되는가라고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조원진 대표의 책을 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원진 대표를 5년 동안 관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조원진 대표는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 어찌보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열성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정치인이 한국에 2명이라도 더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때처럼 무너졌을까? 뭐 이런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또 조원진 대표를 생각하면요. 불의에 저항해요. 불의에 당당히 저항합니다. 당당히 저항해요. 그리고 야비하지가 않아요. 당당합니다. 언제든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당당하다는 것은 꿀린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꿀린 게 있으면요. 그냥 비굴해집니다. 뭐 돈에 꿀리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습니까? 그냥 한 잔에 술 드시고 그다음 그 시름을 달래버리고 끝내버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의롭습니다.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체적인 책의 맥락을 보면요.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그 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당원들 사랑하고 국민들 사랑해요. 대개 보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 이렇게 뭐 일부 일에 상위 개념들만 만나지 다양한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말을 해요. 뭐 조원진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조원진은 네 친구다 이 새끼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를 비교할 때요. 나훈아는 절대 신비주의입니다. 영주의입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나고 딱 그 자기 필요한 팬 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 영주의고. 나훈아 선생님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부 정치인들처럼 조원진 대표도 정말 국민들 아니 일부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자신에게 도움될 만한 분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러면 그런 시구에 사람들이 감히 조원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조원진 대표는 국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펼친 바로 애민 정신이 아닌가. 그 정신을 제가 엿봤습니다. 근데 이 국민 속에 들어가는 오지랖 정치 한 명 더 있습니다. 유진유 유진유 회장도 아니면 떡볶이집까지 가면 오뎅집까지 가면 붕어빵까지 따돌려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거기에 하여튼 뭐 붕어빵 떡볶이 밥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 속이 편안한 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결국 점철되는 게 뭐겠습니까? 오로지 단어가 자유와 진실과 정의와 애민정신이 이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음해를 많이 당해요. 음해. 쟤를 만나고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닌 제3에 있는 분들이 쟤를 만나가지고 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지지합니다.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 조원진이 친중인데? 조원진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 스타일대로 말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랄하고 자빠진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이래요. 오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빨리 좀 자료 주세요. 자료. 빨리 자료 좀 주시면 내가 내일 JBC 인터넷 신문 뉴스에 또 JBC 방송에 제가 터뜨리겠습니다. 단독으로. 지금도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반대 세력들이 많이 볼 겁니다. 또 JBC 제가 또 무슨 시비냐고 하니까 볼 건데요. 자,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자료 주세요. 자료 달라고. 자료. 조원진 대표가 중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집을 어디 뭐 저기 어디 뭐 관련된 빼돌린 게 있다. 자료 주세요. 자료. 자료 주면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안 못한다는 것은요 전부 음해입니다. 만나가지고 저는 이 조원진 대표의 반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 만나면 전부 다 그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같으면 삼성 의원 배지 던지고 나오겠냐고 이 양반아. 국무총리도 삼성 의원을 바꾸지 않는다 이 양반아. 무슨 그런 소리가 앉아 있어. 당신들 스스로가 공기 기함을 모르고 기함을 모른다. 알아야 된다. 옆에서 듣지 마시고 직접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봐. 자, 그 말을 해요. 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8일을 했니 뭘 했니. 저 8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까? 8일을 해가지고 뭐 형편이 바뀌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파리 해가지고 뭐 도움을 받는 게 있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의 파리는 뭐냐면 진실과 당당함과 정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주장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 넣으면요 웃고 넘을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어제 조선일보 언론의 보도가요 미국에서 뭐 샌디국 사건입니까? 총기 사건 관련해가지고 방송인이 거기에 대해서 선동 오보를 했어요. 계속 선동을 했습니다. 그 방송인이 벌금 얼마나 물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책 두 분 줍니다. 예? 야 답답하네. 얼마요? 1조 3,600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한국의 태블릿 PC 뭐 엉뚱한 소리 성동 시부렸던 이뭐 개별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가짜뉴스, 선동뉴스, 엉터리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 앞장섰던 마녀사냥했던 언론들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건이 관련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딱 이 선동 아나운서가 받은 것은요 한국의 어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MBC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막 강호병 사태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이 어떻게 말했는지 관심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MBC가 계속해서 선동적인 방송을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감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껴있다 그러면요 그런 방송인들 또 그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바로 조치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론 자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무슨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개뿔 뜯어지게. 선동 뉴스를 말하는데 무슨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마녀 사냥을 하는데 무슨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그건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팩 죽여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 우리 유진효 회장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오시기 전 이틀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미국 FBI에서 유진효 회장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체포됐다. AP통신이 이 관련해 최초로 보도했어요. 그러다 미국에 있는 ABC 방송, 또 폭스 뉴스, US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외국 언론 매체가 다 이 기사를 썼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진까지 도용을 했어요. 근데 이름만 갖고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나이가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소위 미국판 쿠킹을 한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관련해서 중국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진유가 스파이가 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했는데요. 지금 유진유 회장도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진유 회장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 조치 당한 보도된 뉴스가 나오니까요. 한국행 비행기 타기 전에 뭐 시카고에 있는 로펌들 또 애틀란타에 있는 로펌들 워싱턴에 있는 로펌들이 전부 전화가 와가지고 나에게 사건을 수임해달라. 미국은 뭐 철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한국에도 앞으로도 이 사실과 다른 왜곡, 거짓, 가짜, 선동, 마녀 사냥식 뉴스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뭐 앞에서 이제 이래 놓으니까 이제 제가 많이 confused. 일단 이 책 여러분들 이 책 보셨습니까? 네. 전 사실 책 안 봤어요. 왜냐면 이 책을 쓰고 나면요. 아까 방금 너 들어서도 좋은지 이 책을 보니까 울렁증이 오더라고요. 울렁증이. 너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두고 책을 쓰면 괜찮는데 당시 또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그 단축했거든요. 이런 책들은 보통 1년 씁니다. 1년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 책은 딱 22일 만에 다 썼어요. 22일 만에. 저도 놀랐어요. 책을 쓸 때 제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요. 거기서 자고 책 쓰고 자고 책 쓰고 완전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미치지 않으면 글이 안 나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빙의가 되어버렸어요. 빙의가 됐어요. 말하는 투도 조원진 대표처럼 해야 되고 보는 것도 해야 되고 술
말씀하시는 거 조원진 대표처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오기냐면 일본 책도 좀 내야 되겠다. 오기가 생긴다. 이런 정치인을 한국에만 책을 알릴 게 아니고 일본에도 알려보자. 그래서 일본에 있는 출판사는요 대형 유명 출판사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 책이 다 팔렸냐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쿄, 오사카, 또 저기 뭐 후쿠오카, 나고야 이 대형 서점에 가면요 조원진의 한국 진실 책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일본 관련돼 가지고 책을 내 가지고 이 일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송나오미 선생님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좀 베껴야 되겠습니다. 이 노원 분들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리십시오. 예. 우리 여기 박애라 선생님 오셨습니까? 박애라 선생님. 우리 김준길님 안 오셨어요? 김준길님. 그 다음에 김희자 하백님 오셨어요? 일어서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박경환님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왜 이래 많노? 그 다음에 김남순님 계십니까? 김남순님 안 왔어요? 그리고 차선홍님 안 왔어요? 홍협표님 안 왔어요? 오늘 저기 한국 출판기념회 한다고 아무도 안 오셨구나. 그리고 강효숙님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어디입니까? 뭐요? 특보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책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진유 회장 마이크 넘겨야 되겠는데요. 이제 오늘 빨리 이게 말을 많다는 것은 빨리 마이크를 내려놔라는 건데요. 오늘 저도 마음껏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자, 하여튼 우리가 애를 놓으면요 한 달 100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년 뒤면 돌잔치를 하고. 근데 이 책에 나왔는데도 출판 기념회를 못한 게 늘 아쉬웠습니다. 네, 아쉬웠는데 어쨌든 1년 만에 늦었지만 1년 만에 이 책 출간을 위해서 출판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안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총선이 얼마 남았습니까? 남았죠. 총선 발불 떨어지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구매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책을 권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JBC 유수가 창립 10주년 됐습니다. 10월 19일이 창립 10년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사익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오직 직진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 이쪽으로 와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바뀐 게 없어요.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 배지를 지금 받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당에 대한 명예회복이 되었습니까? 탄핵 무효가 밝혀졌습니까? 문재인 좌파 주사파 정권에 몸담았던 대한민국 붉은 적폐 세력들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더욱더 자기들의 카르텔을 형성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사익길을 갑니까? 맞습니다. 사익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길만 오다 보니까요 제 시선이 좀 약간 모질고 또 제 시선이 약간 좀 이래 보는 게 삐딱하게 보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진실과 정의
그리고 당당하게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유신, 조원진 대표님, 또 호평하는 장군이, 멀리 미국 애틀란타에서 오신 우리 일란성 유신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지금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BC 화이팅! 공연을 바라본 공연을 바라본 진실과 정의를 외쳐온 정별철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이 있음. 미공화당 연방하원 후보로 출마하셨고 전 미주 한인 총회장, 현 미자유상공위원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자유상공인 단체 미국으로 구성된 단체 최대 상공단체입니다. 과연 이분이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외쳐보라볼까요? 유진주!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마이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나오다 그냥 커피를 시키고 썼는데. 황성위원장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황성위원장님이 얼마나 제가 저번에 울산에 갔는데 그냥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내 오면서 그냥 우리 황성위원장님 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 떠나고 나서 이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고 싶어도 못 온 거예요. 왜? 비행기 타려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 도착하면은 2주간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정병철 대표도 보고 싶고 우리 당원님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우리 허평한 장군님도 보고 싶고 또 고생하는 우리 조은진 의원님도 보고 싶고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국서 여러분 아다시피 밤 시간에 여기 낮 아닙니까? 낮 시간, 거기 밤 시간에 우리 좋은 원진장 유튜브 올려, 우리 JBC 유튜브 올려, 돌다 보면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낮에는 또 밤을 새니까는 꼭 목욕병 환자처럼 그러고 다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또 선거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9명이 나왔는데 제가 3등을 했어요. 아쉽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애틀란타인데 거기 우리 한인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나를 음해를 하고 욕을 하고 안 찍는다, 찍지 마라. 또 이 우파라는 사람들은 유진철이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이쪽 저쪽 다 놓칠 거예요. 그러나 truth, 진실의 길은 가야 되겠다. 정치인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기인이 아니고 국민들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 종입니다, 종.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어서 그때 인기에 따라서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하면은
제가 또 어떤 정치인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우리 조원진 의원님,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나하고 성격이 똑같고 스타일이 똑같더라고요. 정치 철학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변함없이 우리 공화당을 미국서 지지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제 말을 듣던 안 듣던 우리 공화당을 열심히 적을 했는데 참 그 이상한 그 프레임이 딱 꽂혀가지고 우리 미국에 있는 교민들 맨날 한국에서 오는 뉴스만 보다 보니까는 이게 안 바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한국 와보니까 몇 년 만에 나는 뭔가 좀 바뀐 줄 알았어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바뀐 게 전혀 없고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는 너무나 이 정겹고 반갑고 정이 가고 그런데 야 오늘도 보니까 저 광화문에 뭐 정강원 목사 그쪽에 뭐 난리 굿이 나와 있고 마침 거기서 이춘문 박사를 잠깐 만났는데 옛날엔 제가 그 이춘문 박사도 상당히 존경을 했습니다만은 그 유튜브 지키니까 내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아 뭐 좀 그렇더라고. 저렇게 학식 있는 분이 왜 저런 데 이상한 데 가 있을까? 아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제가 아는 왜 안 바뀌었나? 뭐 다 문재인 저기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문재인 그 빨갱이. 아니 그 쪼무레기들이 문재인 밑에서 있던 그 쪼무레기들이 지금 대통령 되고 뭐 법무부 장관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바뀌질 않아요. 이자들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얼마만큼 그 정광석화처럼 엮어서 한 200명, 300명을 잡아넣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얘들이 그 실력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조사하고 있고, 지금도 어기작거리고 있고. 5년 동안 조사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이든을 요구를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상관도 안 하는데 여기 민주당 놈들이 막 그걸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한 놈들이다. 박수를 쳐야지. 지네들이 언제부터 저기 미국을 좋아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욕했다고 들이 저기 윤석열을 공격을 해요. 그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야 정말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친미주의자가 돼가지고 설사 욕을 했다 하더라도 박수를 쳐야지 왜 공격을 합니까? 제가 섣불른 결과를 따지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가만 보니까는 이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 이게 다 위장좌파입니다. 위장좌파예요. 이 자들 어떤 그 공산주의 이런 것도 모르고 오직 정권 탈취해서 오직 오직 무슨 한 자리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한 건 올려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또 우파대로 이 바보 같은 우파들은 위장 우파들 자기가 왜 우파인지도 모르는 우파들 참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 광화문에서 해야 되는데 저 또 거기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요거만큼도 없더라고요. 여하튼 뭐 오늘 우리 조원진 의원 이 트루스 오브 조원진 이 책 출판 기념회 우리 와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뭐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을 사랑하고 우리 조원진 의원을 믿고 또 이렇게 축하해주러 이렇게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며
저도 이번에 마침 뭐 이런 게 전에 다 풀렸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 정 대표가 창립 10주년이고 조원진 의원 출판 기념회인데 그 소리 떨어지자마자 내가 곧 간다. 그 날짜 맞춰서 간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조원진 의원님 조원진 의원님 닿지 않게 무슨 코로나를 걸립니까? 저는요 백신도 안 맞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코로나 미국 4천 저발적에 다녀도 코로나가 안 걸리더라고요. 나는 한번 걸리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가 뭔가 하고 걸려보고 싶었어요. 진짜. 왜? 코로나 처음 시작할 적에 제가 미국에서 선거 유세 엄청나게 중국 공산당을 공격을 했고 빌 게이츠를 공격을 했고 미국 정부를 공격을 했거든요. 왜?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놈들이 병 주고 약 준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하다가도 어딜 가도 써야 되니까 쓰다 보니까는 그냥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 좌파,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민들 길들이기 순서로 이렇게 길들이기 작전.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안 씁니다. 빌 게이츠